반갑습니다. 삶과 추억 W 오늘은 전무 출신을 서원하고 일평생 교무로서 사회복지 분야에 크게 헌신하시며 원불교의 노인복지 발전에 큰 초석을 마련해 주신 구타원 오희선 원로교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구타원님 이번에 3월에 정년퇴임을 하셨는데요.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그 법의 정한 바에 따라서 정년 퇴임은 이제 했지만은 제가 예전과 다름없이 네. 지금 그대로 일은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 이제 그 옛날 대선용사님이 그 내려주신 법문 새생활 유아라 해가지고 아침에는 수행 정진 시간, 낮에는 보온 노력 시간, 밤에는 참회 반성 시간이라고 하셔서 이제 그 계획을 아침엔 저희가 바로 수양원 집에서 천일기도 네. 지금 지내고 있는데 만일기도죠. 거기를 아침에는 나가고 네. 낮에는 또 이제 병원 다니면서 나를 필요로 한 또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네. 다니면서 돌봐드리고 또 이제 시설도 그동안 시설을 함께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알고 엄청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돌아봐 드려야 되고 이제 그래서 내가 내 손길이 필요한 그곳은 다니면서 돌봐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주로 또 그 제가 정화수도원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 우리 원로 어른님들을 네. 어쨌든 그 편찮으시면 그 정화수도원으로 모셔야 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는 장기요양 기간이 되다 보니까 또 등급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히 그걸 잘 못하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도와드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랄지 병원에 또 입원시켜서 아무것도 못 하시면서도 그 사람들이 와서 물으면 내가 다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거든. 이제 그런 어른들을 이렇게 하여튼 저희가 관리를 좀 해드리면서 또 정화수도원으로 너무 아파서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이렇게 지금 살펴드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바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예. 여전히 바쁘시군요. 네. 네, 삶과 추억 W 시간은 이제 구타원님께서 살아오신 삶과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추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제 구타원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전무 출신으로 살아오시면서 되돌아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들을 진리의 혼연과 또 가족들의 또 인연들 속에서 은혜롭게 보내셨잖아요. 네. 이제 과거를 한번 되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네. 구타원님 팔남매 중에 장녀시라고 들었거든요. 예, 제가 장녀예요. 네네. 일남 어린 시절, 칠녀 네네. 중에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해요. 예. 우리 어린 시절은 네. 그때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네네. 바로 이제 그 내가 1946년에 태어났으니까 해방 네. 바로 되고 네. 그다음에 태어났는데 바로 그 이후에 이제 6.25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때 갑자생은 이 군인을 안 가고 을축생부터 군인을 가게 되었고 노장으로 해서 군인을 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를 일찍 21세에 저 낳았는데 제가 상당히 아버지가 군인에 가셨을 때는 내가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나 5, 6학년 정도나 됐나 그런 정도에 제가 그 아버지 면회를 갔어요. 네. 근데 그 면회 온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익산 그 시대산 뒤에가 금마예요? 와서 보니까 금마 네. 거기가 부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로 면회를 갔던 내가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였었구나 그렇게 느끼고 이게 또 연지였던가 보다 이 생각을 가져요. 근데 제가
태어나기는 네네. 전북 고창군 성송면 아, 고창 산수리에서 출신이시군요. 네. 태어났어요. 네.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아버지가 군인에 가셔서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항상 김인철 종사님 가정이 그때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그래도 동갈리라고 하는데 그쪽에 사시는데 저희가 아마 그런 대를 따라서 아마 어머니가 그쪽으로 이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군남으로 이사를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고창에서 이제 쭉 살면서 학교도 초등학교를 다녔고 6학년까지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이제 가게 됐었죠. 아, 그러셨군요.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좀 남다르시다고 하시던데요. 예, 할머니는 네. 저희 할머니는 저희 아버님께서 그 조실부모를 하셨어요. 조실부모 하셨는데 할머니가 그 이모 할머니 말하자면 아버지 이모 막내 이모 네네네네. 이게 이제 아버지를 데려다가 키우셔가지고 잘 걷어서 결혼도 시키시고 또 저금도 이렇게 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큰 손녀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할머니가 너무 잘해주셨고 네. 또 큰 사랑을 또 제가 받아오다가 네. 할머니가 이사를 가시면서 네. 꽃신앙크리를 사가지고 나를 신겨놓고 네. 이사를 가셨던 게 제가 이제 이사 갈 때 할머니는 저 모르게 하려고 어머니 등에다가 나를 엎혀놓고 네. 그러고 가시는데 제가 어쩌다가 할머니 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내가 그 길로 그냥 바로 따라 나서 가지고 꽃신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네. 왼발을 걸어오고 한 3km 정도 되는 데를 어떻게 찾아가는 하루 종일 거기를 찾아갔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몇 살인데요? 한 4살이나 5살이나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도 이제 그 할머니네가 좀 그 집안이 좀 유명했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저에 대해서 많이 알지.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제 가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이사 간 집을 찾아서 이제 거기까지 갔던 그 기억. 그래서 할머니 댁에서 거의 그냥 다 이제 컸었던 거. 예. 그런 기억하고, 특별히 할머니의 예. 사랑을 많이 받으셨던 그런 예, 기억이 그랬었던 것 있으시군요. 같아요. 예. 6.25가 난 뒤에 예. 그때 이제 그 할머니네는 광주로 그냥 다 그 집안 식구들 따라서 광주로 가시고 그때 헤어진 그 뒤로 이제 저희가 할머니하고 그 이제 같이 생활하는 것이 이제 끝이 났던 것 같은 기억을 네. 지금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 제가 엄청 어머니보다도 더 예. 그 이제 그 구타원님이 어렸을 때 그 시기가 그 이제 우리 한국사에서도 굉장히 암울했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해방 이후에 이제 한국 전쟁을 맞이하면서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학업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이제 겪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원불교와는 어떻게 인연이 되시게 그러니까 된 그때 거예요? 거기서 네.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제가 다시 6학년을 그냥 전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6학년을 군남에서 네. 마치고는 그때는 뭐다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저희 동네랄지 그런 데서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막 시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 예, 생각도 예. 드는데 그러나 하여튼 뭐 결혼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예, 따라서 이제 그렇게 했었죠. 네, 네. 근데 그냥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 엄청 네. 그래갖고 내가 공부에
굉장히 이제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집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가 공부하고 싶어라 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이제 아마 이제 들으셨든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네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아마 항사님께 이 말씀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 아까 하루는 그 항사님이 네네. 동생 김영두 교수님 거에 네네네. 가사님을 네네. 보내가지고 그때 그 원고를 다니면서 근데 그쪽으로 그분 보내가지고 아버지는 아마 할아버지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저를 보낼 준비를 조금 그래 해주셨는데 이게 어머니는 전혀 몰랐던 거죠. 엄마가 알게 되면 이게 안 되고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아버지의 그런 보살펴 주심에 예, 많은 그 영향을 받고 제가 이제 그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풍문교 다리라는 곳이 있는데 네네. 거기서 만나가지고 제가 그냥 무작정 올라갔어요. 그날이 저희 못 심는 날이었거든요. 네네네. 5월 17일 날이네. 5월 17일 날 그렇게 원기로 말하면 47년도 5월 17일 가니까 정산종사님 가시고 대산종사님 즉위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1월에 가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대산종사님께서 이렇게 성에 오르셔가지고 계시던 때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안내를 그 이렇게 탱자나무를 두른 집이 있었어 옛날에는. 예, 예. 그 집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더니 저더러 이제 이렇게 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옆에서 해주니까 참 잘 왔다고 여기 원불교는 사람 만드는 공장이다. 그러니까 내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큰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른이 누구신지 기억나세요? 그 어른이 이제 네. 신도영 선생님 옛날 예, 각사님. 각산 신도영 그 종사님이시죠. 네. 그 어른은 큰 누님이셨어요. 어, 그 집이. 네. 그래가지고 그분 첫 만남이 원불교에 와서 그분이셨고 아. 그분 댁을 거기 그 중앙 선원이라는 곳이 이 안에가 있어 총부에. 예. 거기에 계셨던 교무님들이 몇 분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 거를 제가 그때 봤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처음에. 총부에 갔을 때의 예. 그 인상 깊었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신 거고요. 예. 이제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항사님께서 인도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항사님과는 어떤 인연관계가 있으셨던 거예요? 항사님은 네. 사실은 저희 예. 그 어머니로는 육촌간이 되셔요. 아. 어머니 당수가 아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칠촌이 되시죠. 예.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그 어른을 삼촌이라고 그냥 가까운 이제 친척으로 저는 뭐 그것이 멀고 가까운 걸 모르니까 그냥 삼촌 네. 하면서 네. 예, 다녔는데 그 고창에 살 때는 그때 그도 안 봤으니까 잘 몰랐지. 예, 근데 예. 그런 그 삼촌이 원불교 그 총부에 가서 훌륭하게 돼가지고 있다고 그런 것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삼촌을 배우니까 네. 참 신성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이제 인상을 갖게 됐죠.
처음에는 그 항사님과 이제 가사님께서 이제 직접 데리러 오시긴 하셨지만 그때 그 기원은 어떻게 보면 출가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출가의 발심보다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일념이 좀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죠. 예. 네. 무조건 하여튼 총부에 오면은 네. 공부를 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좀 착각을 했었는지 하여튼 그 염원만 계속 있었지. 이게 총부 와서 그 총부 그때는 꼬마라 그랬어요. 17살이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 꼬마가 식당에 들어가서 밥 하는데도 굉장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밥도 잘하고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냥 그 총부 식당 꼬마가 아이고 참 잘한다고 밥도 잘하고 그런 이제 소문이 짱 이렇게 났지. 네. 네. 이제 총부 근무하시면서 총부에 이제 가셔서 해야 되는 일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간사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총부에서 근무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네. 제가 또 그게 무슨 적이었는가는 몰라도 이제 학교 보내달라고 막 뗐었던 일도 있고 아, 총부에서요? 네. 네. 그런 기억만 지금 살짝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상하게 총부 모기가 저를 시험을 봤는지 여기에 하나가 물었어요. 아, 다리에 예, 물리신 근데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흉터가 있어요. 오. 이게 얼마나 하여튼 되게 물어버렸는지 갖고 날마다 그 다리가 애리고 여기서 고름이 막 나오면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 이제 그 동아실인가 서아실이라든가 그쪽 그 세탁도 하고 하는 그 가서 혼자 그거를 다 짜면서 이거를 이제 저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근데 이가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여기에도 그 곤집이 나더니 여기도 그렇게 해야 하고 옆구리도 또 됐네요. 옆구리도 그렇게 3개월을 사는데 하루도 이렇게 성한 날이 없이 계속 그렇게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뭐 티를 냈는지 그러니까 이제 항사님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자가 촌에서 살면서 뭐 아닌 게 아니라 그 산태미 들고 냇가에 가서 이렇게 떨어갖고 새우도 잡고 무렁도 잡고 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해서 갔다가 시골에서는 또 그래 해서 먹고 그러자는 게 네네. 그런 것들을 많이 뭐 잡아다 그러더니 저게 이제 그 과보를 지금 그러는 갑다고 이제 그런 말도 이제 하시고 했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많이 이제 공부는 그때까지 안 시켜주고 말하자면 아프기는 나왔는데 아프고 네. 그러니까 바로 옆에 또 기차가 길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다리요 어스름해 가면은 그 기차 가는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서글프게 들리고 좀 그런 게 있었어. 처음 출가하면 부모님 떨어져서 오게 되면 그런 그리움이 강하죠. 이제 그렇게 그 해가지고, 중앙 총부에서 이제 3개월 근무를 하신 거죠? 3개월 있다가, 근무를 하시다 이제 이동을 하셨는데 데리러 장수교당으로 오셨더라고. 가셨죠? 예, 네, 데리러. 항사님께 이제 가서 근무를 하시게 됐는데 그곳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데리러 오셨는데 네. 내가 그날 이제 거기서 따라서 이제 장소로 가는데 그날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우산을 같이 이렇게 쓰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동촌마을로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여기는 참 산세 좋고 공기도 좋고 여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다. 정산 종사님께서도 여기 오셔가지고 정양을 하시고 그러셨던 곳이고 여기가 그래서 참 좋은 곳이니까 너하고 나하고 여기서 꼭 성불 제중을 하고 가자. 꼭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내가 생각한 게 난 성불 제중이라는 건 아직 모르지. 그죠, 무슨 그때는. 말인지도. 예. 그래서 하여튼 삼촌이 말씀하시니까 좋은 것은 좋은 것인갑다. 성불 제중이 좋은 것인갑다. 네. 하고 예 하고 대답하고 들어갔어요. 네. 갔더니 그때 마치 각산 신도영 용사님이 거기서
폐가 좀 안 좋으셔갖고 요양 중이셨군요. 요양을 하셨던 중이에요. 근데 그 두 어른이 그 날마다 그 법복을 입으시고 보통 평일에도 네. 그리고 이게 굵은 염주를 가지고 이렇게 굴리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게 염불을 당신들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무슨 염을 했냐면 근데 나중에 알고 온 게 그게 부설거사 사부시라고 하더라고. 아, 목무 소견 무분별 아, 이불청정 절시비 분별시비 도방아 당간신불 자기를 긴 소리로 이렇게 내쉬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한 번씩 그 덕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항수 네. 그쪽 가셔가지고 이제 또 선을 하시고 당신들끼리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즐거운 그런 생활을 하시고 그러시다가 그 나중에 이제 그 두 분이 공부하시다 그때 청사는 열애요 유수는 보살이라 하는 법문을 딱 만들으셨더라고. 네. 법문을 내리셔갖고 와서 네. 참 좋다고 이렇게 법문을 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도 발표를 하고 온 게 그때도 장수 교장이라 노인네들만 많지도 않고 여러분 계셨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그냥 또 그때 마치 운봉에서 신재근 선생님 계셨어요. 예. 또 오셔가지고 같이 막 좋은 법문 하셨다고 해서 막 춤을 춰가면서 그렇게 그냥 아니 그 청사는 열애요 또 유수는 보살이라 하면서 즐겨 그 노래를 부르시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좋은 생활 저런 신선한 생활 그런 부분을 그때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분들을 따라서 생활을 이제 해야 되겠다 앞으로. 네. 그 생각이 그때 세워지면서 네. 그게 출가의 혹시 그 기연이었던가 마음이, 예, 하고 그때 막 그 거기 장소에서 이제 불도 났어요 하룻밤 그냥 교당이요? 교당 옆 이제 그 객관에서 이제 아, 불이 났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불을 낸 거는 아니었지만 네네. 오해를 좀 네. 해가지고 다른 분한테 네. 내가 그 저기를 듣고 이렇게 마음이 좀 해서 그때도 이 마음을 추스리지를 못하는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네. 상황이었어. 근데 네, 네. 항상이 부르셔가지고 네. 저는 그때 그 법문이 뭐였냐면은 옛날 중국에서 나온 건데 우지수 9년인들 곤륜산이 무너지며 탕지한 7년인들 황하수 마르소냐 대장부 곤궁한들 마음조차 변하랴 이렇게 세 문구를 딱 써주셔갖고 갖다 주셔서 그걸 내 방 옆에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나도 마음을 다스렸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또 그런 일들이 이제 있으니까 나보다 이렇게 좀 나와보라고 하시더니 마루 그 동촌에 있는 그 교당 마루 앞에 딱 세워 놓으시고 저 앞 산을 바라봐라. 그 앞산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이렇게 후 하고 이제 네. 그 숨을 마음을 들이쉬면서 네. 예.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그걸 한 10번을 그냥 하고 나서는 집에 갈 생각이 이제 싹 다 가셔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는 그때 그렇게 하면서 가끔 이제 내가 무슨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 그렇게 무하고 또 들어마셔갖고 무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시험한 게 무자법문이 아 이게 성립법문이었구나. 네. 이제 그런 생각 갖고 확실하게 이제 전문 출신을 네. 그때 해야 하는 이제 당위성이 이제 네. 그때 이제 세워졌지. 아, 그러셨군요. 예. 소중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소중한 장수교당의 기간이었어요. 근무 기간이. 네. 그 구타원님 법명이 예. 지금의 법명이 원래는 아니었다면서요. 예, 네, 법명에 제가- 얽힌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 네. 나왔을 때는 교당도 이제 안 했을 때고 네네. 바로 그냥 총부로 나왔다가 예. 장수로 갔기 때문에 네. 입교가 미리서 하고 출가한 게 아니라 출가를 먼저 하고 예. 제가 이제 그 입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 데리고 가시면서 바로
이제 둥그런자 예. 원심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예. 입교 네네. 그렇게 이제 해주시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원심이야. 오, 원심. 원래는. 예, 이게 네. 둥근 마음 원심은 둥근 마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원불교의 중심이 되어라. 어, 또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법명을 지어줬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분이 지어주셨어요? 항사님이 지어주셨어요. 아, 처음에는 예.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장수에 사는 동안까지는 예. 제가 원심이었어요. 아,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장수에 가면은 네. 장수 나를 아는 분들은 이제 다 가셨지만은 네. 그분들은 원심이 아니냐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이제 저기가 있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입교를 또 그렇게만 해놓으시고는 총부로 보내지를 않으셨던 것 같아. 그래 이제 정식으로 총부에 입교증을 보내면서 원명부에 올라가지 않았고. 예. 네.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아, 보냈더니 총부에서 원심은 그냥 송명에다 적어놓고 아. 그거를 이제 하니까 희선으로 다시 나온 거군요. 예, 다시 나와서 네네. 보시고 항사님이 그때는 그 이완철 그 종사님께서 예, 응사님 예. 그 법명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했던 때니까 그냥 총부에서 보내주신 법명이니까 네. 그냥 그걸로 해라. 네. 그래갖고는 이상하게 내 희선은 이름 보통 저기 나오지도 잘 않네. 이게 날일변에 이렇게 불이자인데 이게 심히 더울이 있자요. 이게 아, 심히. 심히 더울이 있자. 네. 이게 성할 이자라고도 그래서 근데다가 착했으니까 내가 착한 일을 더 이렇게 많이 하라고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제가 희선이 돼가지고 아, 예, 또 그런 생활을 사연이 하게 있었군요. 됐어요. 예. 네. 이제 그 장수교당에 있다가 늦깎이로 또 이제 김해여고에 다니시면서 이제 김해교당과 인연이 또 되셨네요. 예, 이제 그 김해 과정- 교당 내에서 살았어요. 네, 네. 예. 어떻게 되신 건지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김해 교당은 우리 이제 선타원 법사님 내나 한재선 네. 선타원님께로 제가 이제 그 우리 선타원님이 굉장히 그 사람들을 키워주시고 또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배출하려고 예, 예. 그랬던 저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쪽으로 제가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김해여고를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학생들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그쵸,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 중에서 한 서너 명이 네. 학생회 출신이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 따라서 같이 가서 공부를 하고 하니까 걔네들이 이제 저한테 언니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학생들도 다 저한테 그냥 언니라고 했고 또 학생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그걸 모르니까 또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부르면 좋겠냐 그래서 어떻게 부르고 싶어 그냥 네가 나오는 대로 해라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렇게 말을 놓고 온 놈도 한두 명의 독특한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되게 언니로 통해서 같이 또 잘 하고 내 언니가 걔들을 살펴주고 또 이제 이게 저 뭐야 봉사하는 일들은 내가 주로 맡아가지고 네. 다 해주고
근데 이제 역할을 낮에는 해야 그렇게 학교 다니고 또 저녁에 와서 이제 교당일을 살펴야 돼서 어떻게 보면 주경야독 또 이제 그런 식이 뭐 됐죠. 이제 그거는 오히려 바뀐 그런 상태가 되는데 낮에도 저녁에도 계속 이제 힘써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왜 힘이 들었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네. 하게 되었는데 네. 그거야 뭐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힘든 가운데서도 가장 행복했던 또 시절이 아니었나 그런 그럼요. 생각도 예. 드네요. 그때는 정말 어려운 때고 교당도 네. 가난하고 네. 우리들도 가난하고 해서 참 어려운 시절이라 불을 뭐 요새는 뭐 가스로 떼고 뭐 기름으로 떼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딩개불 그거 떼면서 그러니까 딩개랑 쌀 까진 거, 예, 겨. 네. 이제 그런 것이 누가 이제 방아찌 가지고 그게 나온다면 가서 니아가로 그거를 다 이제 끌고 와가지고 이 불을 지펴서 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지. 그거는 뭐 왜냐하면 공부를 하니까 네. 하나도 어려운 네.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재밌게 네. 살았어요. 그러셨군요. 예. 이제 워낙 네. 교무님께서 음, 잘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네. 그 김해교당에 근무하실 때 이제 선타원님을 모시고 살으셨는데 그때 이제 선타원 한재선 예, 선타원 종사님. 한재선 이제 종사님 모시고 근무했던 그 기억이 좀 특별한 기억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네네. 그때 이제 선타원 용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중학교 졸업한 이제 여자 간사 하나가 예. 이제 와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아이는 어떻게 멋을 내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네. 뭐라고 하시더라고. 네. 그러더니 하루는 또 저는 좀 털털해요 원래가. 그래서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옷도 그렇게 그렇게 입고 매무새를 좀 다듬고 잘 좀 입으라고 그러셔. 그래서 구타원님께는요. 예, 그래서 아니 저 우리 성근이한테는 왜 이렇게 너무나 못 낸다고 저렇게 맨날 혼을 내시더만 저한테는 왜 그러시냐고 또 이제 그렇게 또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네. 걔는 너무 멋을 내고 그런 게 너는 조금 옷도 좀 챙겨 입고 좀 잘 좀 이렇게 몸매를 다듬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너는 너무 안 하니까 올리고 걔는 너무 하니까 내리고 그렇게 해서 중도를 맞춰야 한다. 그래야 다 잘 살 수가 있다. 그러지 그냥 하나 너무 치우치면 되겠냐. 네. 그러니까 내가 걔한테는 혼을 내고 저한테 마찬가지죠. 혼내신 거지 그게. 네, 그래서 그때 이게 중도였구나. 중도 법문을 그때 이제 제가 받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이제 그 교당 생활을 하시면서 또 학업에 또 몰두를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학 입시 준비는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하여튼 그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물론 늦게 이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 열심히 하고 졸업을 하고는 바로 입시를 또 하기 위해서 총부를 보내주셔서 일찍 졸업하고 그냥 바로 보내주셨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항사님하고 서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예. 갔더니 그 항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작년에 졸업했던 최응진 지금 네. 카나다에 교문에 가신 네. 그분이 우리 바로 선배였어요. 선배였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1등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사람한테 이렇게 섭외를 하셔가지고 우리 그쪽에 조금 일찍 온 사람들이 있었어. 예. 그 사람들을 같이 모여놓고 시험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과외를 지도를 받으신 거네요. 그런 편이죠.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때 그 시험 보는 과목이 많지는 않았어요.
한 4과목인가 5과목인가 되는데 아예 못하는 거는 제껴놓고 하는 거 그냥 계속 외우고 해가지고 아무튼 시험은 잘 봤어요. 네.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에 이르기까지 조금 늦은 학교 생활이었어요. 근데 이제 원불교학과에 들어가셔서 또 기억에 남는 일은요? 제가 이제 학교 막 들어가니까 사감님으로 네. 박재현 사감님이 예. 계셨어요. 네. 그래 가까이 많이 챙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감님 방을 담당해가지고 청소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네. 제가 그때 일기를 썼는데 예. 일기를 보시고 일기 감정을 하시면서 예. 글도 잘 썼다. 오. 나중에 이제 열심히 하면은 예. 굉장히 괜찮겠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그 말씀을 그때 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어른님이 그런 말로 격려를 해주셨던 그게 큰 나한테는 그 힘이 되었었던 네.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을 하는데 네. 제가 물론 이제 조금 어렵게 공부를 했다 하는 생각 때문에 더 그렇게 알아 챙겨 주셨는지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힘으로 네.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을 잘 해 나갔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예.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죠. 그 말씀이 굉장히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구타원님 학창 시절에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셨다면서요. 이제 가로수 봉사대라고 아, 그 백지명 선생님이 예, 예. 거기 담당 약학대. 약학대 예, 예. 그래서 그 약학대생들로 구성이 됐었는지 아니면 전 이제 그 학교 동아리가 그렇게 됐는가는 몰라도 거기 회장은 가산 김영두 교수였고 그때 아, 네. 김영두 학생이었죠. 예, 예. 저하고 실은 그 네. 삼촌이 예. 저하고 동기생이 됐어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회장하고 그 몇몇 그 사람들이 용인 네. 농촌 마을로 그 봉사를 간다고 그래갖고 저도 거기에 예. 같이 들어가서 그 봉사를 하는데 저가 이제 뭘 담당했냐면 네. 이발하는 걸 담당을 했어요. 오. 어르신들 이발도 해드리고 오. 근데 제가 이발을 잘했던 것 같아요. 배우신 적 있으세요? 배우지도 않았었는데 네.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어른들도 와서 이렇게 대주고 근데 아이들 이발한다고 그때는 이렇게 예. 그랬는데 어른도 와서 이발을 하고 가고 어. 노인들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정법사님 옛날 대산영 목사님 계시면서 네. 그 이발 기계를 가지고 가서 네. 정법사님 이발도 해드렸다고요. 그때 이제 정산법사님께서 네. 나보다 한번 해볼 거요. 그래서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자꾸 이제 이렇게 이발을 해드린 거기서 제가 아 이발 기술이 나한테도 있는갑다. 내가 그런 솜씨도 있는갑다. 그렇게 하고 그때 바로 제가 그 도르코 예, 예. 연도날 네, 네.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카트를 다 치고 이발 다 해드렸어요. 그렇게 거의 하고, 이제 이발 봉사를 많이 하셨나 봐요. 예, 네. 전생에 했던가.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때 무렵에 다 카트를 쳤었던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네. 머리에 다 짬미고 네. 학생 다니다가 때요? 네. 학생 때.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동료들끼리 서로 네. 이제 하는데 저는 또 동료 한 분을 이발 그걸 해주고 네. 또 나는 또 그 언니한테 네. 대고 내가 서로, 이발을 서로. 하고 그래서 아 나한테 이발 기술도 하면 할 수 있는 그게 있는가 보다는 게 어릴 때도 난 미장원을 한번 미용사를 해볼까 하는 그런 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소질이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대학 시절에 또 크게 한번 아프신 적이 있으셨다면서요. 모를 심고 네. 내가 네. 모를 그 총부가 전체가 다 나가서 모를 심는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날 또 모를 심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초저녁부터 배가 그렇게 아프더라고. 근데 뭐 먹은 것이 체여서 그러는가. 아까 밤새 누워서 혼자 끙끙 앓았지 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가시겠지 했는데 안 그러고 아침 5시가 되니까 동료들은 전부 대각전으로 싹 다 나가버리고 이제 네. 네. 저 혼자 그 상조 거기에서 이제 열고 가스맹수를 하나 내서 먹으면 낫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가스맹수를 하나 내서 마셨는데도 그렇게 막 배가 틀고 아프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때 그 변중선 한의사 선생님 네. 계셨잖아요. 네. 동아병원에서 네. 계신데 그 앞에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체한대 먹는 약을 좀 가서 받아 먹으려고 거기서부터 걸어간 것이 걸어갈 수가 없어서 거기까지 이렇게 앉았다가 또 기어가다가 앉았다 기어가다 그렇게 하고 막 몇 시간을 그랬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못 가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동아병원까지를 그냥 갔어요. 병원은 우리는 그때 잘 모르고 살았던 때니까 병원 가서 이거를 나서야겠다 하는 생각을 못 가졌지. 예. 근데 자동적으로 발이 그냥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앞에 그냥 단분 다 들어가갖고 거의 막 쓰러지다시피. 그러니까 그때가 노성자기 어머님이 거기 이제 간호사로 있었고 네. 그 양수 박사 미국 간 네. 양수 박사가 그때 네. 이제 그 의사인데 의사는 조채기 의사가 의사고 네. 그 양반은 그 인턴인가 레지던트인가를 거기서 하셨던 때인 것 같아. 근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있고 조채기 박사는 밖에 계신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눌러보더니 당신들끼리 말도 안 해주고 또 노성자기 뭐도 왔고 그런데 미 시원할 때 뚝 따삐자 그래요. 이게 시원할 때 이제 맹장이니까 뚝 따버리자고 했는데 그게 뭔 말인가 하고는 그냥 바로 나는 그냥 그대로 예. 가버린 게 하여튼 여기다가 그를 주었는지 그 마취를 마취를 하고 예. 수술을 바로 들어간 근데 거군요. 너무 아파서 아이고 아야 아프다 아프다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깨어나면서는 아이고 아야 그 소리.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대종사님 법문 내려주신 네. 최후 일념이 최초 일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내 최후에 너무 많이 아팠잖아요. 네. 아프니까 내가 또 깨어나서도. 깨어날 때도 이거 다 따고 그랬는데도 그 소리를 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법문에 대해서 그게 깨달은 바가 있었고 네. 생사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네. 이게 또 죽었다 한 번 죽어서 이게 다음 생이 이제 생을 하나 더 받지 않았냐 지금 하는 예. 생각을 가지고 네. 내가 지금은 보너스 생이다 그때 생각은 내가 열심히 보온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그때가 탁 나더라고.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최후의 일념이 최초의 일념이고 내가 정말 이렇게 이제 보온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 깨달음을 그때 갖게 됐던 거예요. 학창 시절에 큰 네.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그 이제 구타원님께서는 수술을 여러 차례 해오셨어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좀 느끼신 점은 어떤 점이 그러니까 있으셔요? 그때도 역시 네. 마찬가지로 제가 그때는 이제 그렇게 그 부분을 깨닫고 보온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 연년이 나중에는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는 수술을 한 10번 이상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이제 했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세정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지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은 엄청 이해심이 가더라고. 아픈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이. 예. 처음에 내장 장 수술을 했어요. 아, 직장암 수술을 해가지고 그 직장암 수술한 사람들은 자꾸 화장실을 자주 가잖아요. 제가 막 하루 저녁에 한 20분 이상을 화장실을 가고 나면 잠을 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0, 30분 이제 이렇게 가.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나는 50번도 갔다 어쩐다고 거기에 이거 직장암을 하고 나면 그러는가 보다 잘라내고 다 그래서 예. 3cm 놓고 잘랐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어르신들을 내가 나중에 모실 때 생각하니까 그때 그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어르신들의 세정을 알아줄 수 있는 그때 그 공부는 이제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르신들을 내가 아무튼 편안하게 잘 모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냥 여러 가지 했어요. 탈장도 됐지, 개복 수술도 했지. 근데 병하고 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네. 병은 잊어버리고 너는 너고 나는 네. 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병도 하나의 내 과정이구나, 삶의 일부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네. 그냥 잘 맞이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잘 보내드렸어. 네. 이게 이제 위암 수술도 했지, 직장암 수술도 했지, 또 뭐 이게 수술도 했지, 어깨 시술했지. 뭐 그렇게 다 따지고 보면 10번도 훨씬 넘지만 그러면서 이 업장이 그 전에 그런 것들도 그랬지만은 그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막 여러 번 그 수술하고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육식을 안 하는 것 쪽으로 이제 굉장히 그렇게 하고, 예. 저는 이제 어디 이 옷 같은 것도 이게 털 달리고 하는 그런 옷을 잘 안 입어요. 왜냐하면 그 막 오소리 같은 것이 막 떨어져서 막 죽이는 거 보고는 내가 하나 더 입음으로써 저런 그 짐승들이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안 먹지. 나 저기 한다고 옛날에 뭐 잉어 같은 거를 뭐 사다가 가준다고 한 게 잉어가 막 이렇게 뛰면서 그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 같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걸 그때 안 먹고, 이게 지금도 그런 것들 잘 안 먹어지고, 네. 또 이제 뭐 미꾸라지 추어탕 같은 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못 먹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때 그 공부를 그래도 많이 내가 생사에 좀 해탈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내가 스스로 느낄 때.